네, 안녕하세요. 저는 2022년 경기도 식품위생직 합격자입니다. 네, 저는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전 평생 일을 하고 싶었는데 영양사라는 직업을 제가 정말 나이가 들어서 자식을 키우면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평생 오래도록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하다가 과감하게 퇴사를 하고 공무원 준비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저는 한 1년 6개월 정도 준비했습니다. 제가 그때 여러 학원들 알아봤는데 대방고시 학원을 딱 키니까 팝업창에 작년도 몇 명 중에 정말 엄청나게 많은 합격생을 배출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왕이면 합격생이 많은 곳을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좀 다른 곳 고민하지 않고 대방고시 처음부터 선택해서 인강 들었습니다. 먼저 인강을 처음에 이론을 들었던 이유는 배속을 해서 빠르게 들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 인강을 선택을 해서 이론을 충분히 들었고 특별반은 또 들었을 때 모의고사 같은 쪽지 시험을 먼저 보잖아요. 그리고 강사분이랑 먼저 장미쌤이랑 상담도 할 수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좋아서 첫 해에 특별반을 신청을 했었는데 두 번째 도전을 했을 때는 시간이 좀 부족해서 특별반을 들으러 학원을 가기에 조금 시간적 여유가 부족할 것 같았고 처음에 들어봤을 때 쪽지 시험 보고 하는 게 되게 좋아서 그때는 제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게 너무 좋았는데 둘째는 이제 어느 정도 감이 오다 보니까 인강으로 들어도 충분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강을 들었는데 혹시 현강 듣지 못해가지고 마음이 좀 불안하시는 분들이 혹시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인강으로 들어도 충분히 좋고 또 그리고 학원 같은 데서 Q&A가 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강으로 들어도 괜찮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해에는 이제 본드 카페가 지금은 유단자 같은 거에 뒤에 해설이 달려있지만 제가 첫 해 준비했을 때는 해설지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계속 모르는 거 여쭤보고 그리고 이 카페가 굉장히 좋은 게 학생들끼리도 서로 Q&A를 하면서 자기가 아는 걸 대답하고 하면서 좀 공부가 더 지식이 쌓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해하는 깊이 자체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자기가 답을 달면서 질문을 하면서. 그래서 일단 화학 카페도 너무 좋았고 품격 카페도 모르는 거 있으면은 질문하고 또 선생님이 많이 바쁘시지만 시간 내서 열성적으로 대답해 주시려는 게 있어서 도움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일단 저는 이해하는 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첫 해 공부를 하고 둘째 했을 때 느껴졌던 게 첫 해에는 제가 정말 많이 이해를 못하고 무조건 외웠구나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했을 때는 이해하면서 공부하려고 노력하니까 기억도 더 많이 남았고 그 지식에 대해서 깊이 아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올해 문제가 굉장히 경기도가 어려웠는데 조금 더 깊이 있는 지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을 해서 좀 더 잘 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화학 같은 경우도 문제풀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론을 먼저 정확하게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인강을 많이 들었다기보다는 책을 많이 읽었어요. 읽으면서 제가 스스로 이해하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왜냐면 인강을 들으면 이해되는 건 있는데 일단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렇게 듣기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책을 읽으면서 스스로 이해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려고 했었고 식품위생학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보면 암기 과목인데 이것도 이해가 되게 중요해서 이해 많이 하려고 했고 식품미생물학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없었는데 올해 새로 생긴 과목이었는데 저는 오히려 식품위생학을 바탕으로 미생물학을 같이 공부를 하니까 도움이 굉장히 많이 되더라고요. 이해도 훨씬 더 새로운 과목이라는 게 느껴지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부가적으로 함께 공부한다는 느낌이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좋았던 거는 일단 화학은 유전자가 제일 많이 도움이 됐었고 식품위생학은 일단 이론 책에 너무 많은 이론을 같이 정리해 주셔서 그게 좋았고 식품미생물학은 워크북을 진짜 좋게 저는 공부를 많이 했거든요. 왜냐면 지금 첫 해에 생긴 거기 때문에 이론 교재가 딱 만들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선생님이 선정하신 그 책을 가지고 오셔가지고 본인이 추가해 주시는 프린트까지 해서 교재를 딱 만들어 주셔서 그걸로만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식품위생물학은. 그래서 그렇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첫 해에 일단 불합격을 아쉽게 하고 나서 그래도 저한테는 2년의 여유를 주자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일을 하고 또 퇴사를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빨리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되게 강했어서 그치만 조금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줘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일단 이 시험을 정리를 하고 6월 달부터 회사를 다녔어요. 기간제로 해서 어떻게 보면 6월부터 11월까지는 공부를 그 다음에 7월부터 또 다시 시작을 한 거니까 한 5개월, 4개월 정도는 직장 병행을 한 거였거든요. 근데 저는 오히려 직장 병행을 했던 게 저는 더 좋았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면서 돈을 또 벌고 또 그리고 공부를 하니까 마음에 오히려 여유가 생겼었고 11월 딱 말까지 근무를 기간제였어서 근무를 마치고 나서 공부를 다시 했을 때 저한테는 이제 4개월의 시간이 주어진 거였잖아요. 그랬을 때 오히려 조금 약간 압박감 같은 것도 왔었고 뭔가 벼랑에 있는 그런 것들이 왔어서 오히려 두 번째 했으면은 많이 풀어졌을 것 같은데 직장 병행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좀 마음에 압박감도 들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면접 스터디를 먼저 카페에다가 제가 올려서 스터디원을 구했고요. 일단 직렬은 같되 지역은 다 다르게 4명이서 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면접 특강을 왔었는데 이미 합격하신 분들이 스피치 학원을 되게 강력 추천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4명이서 같은 스터디 학원을 등록을 해서 같이 그쪽에서 스터디룸도 빌려주셔서 학원 시작 전에나 후나 이렇게 모여서 스터디도 같이 진행을 했고 주말에는 길게 모일 수 있으니까 그 학원이 평일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일요일이나 토요일에 같이 모여서 같이 모의 면접도 길게 해보고 5분 스피치나 이런 것도 시간 재서 풀어보고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일단 저 들어가자마자 요점만 간단히 말씀을 하라고 하셔서 네, 알겠습니다. 이러면서 이렇게 씩씩하게 앉았는데 이제 남자 3분이랑 저랑 이렇게 3대1로 면접을 봤는데 그분 중에 이제 가운데 있는 분께서 앞에 분 이제 합격하신 분들이랑 얘기 나눴을 때 그분들은 압박 면접을 안 당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가운데 있는 분이 압박 면접 담당이셨나 봐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마다 이렇게 다 끊으시고 처음에는 이렇게 손바닥을 드시길래 왜 그러시지? 했는데 이제 말을 그만하라고 시간 내에 해야 되니까. 그래서 말씀을 다 끊으셨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꼬리 질문도 계속 하시면서 압박 면접을 하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굉장히 당황했는데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택이어서 이제 면접자가 5명이었는데 1번 첫 번째랑 세 번째 분이 붙으시고 이제 4번째, 5번째 중에 1명을 더 뽑아야 되는데 제가 5번째였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압박 면접을 함으로써 이 사람을 진짜 뽑아도 되는지를 확신을 가지고 싶으셨던 게 아니었을까? 지금은 생각을 해요. 그땐 되게 미웠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때 정말 꼬리 질문 계속 받으면서 압박 면접 해주시고 그러셔서 되게 당황하기는 했지만 나중에는 나를 확실하게 뽑고 싶어서 그러셨구나 라는 생각이 드니까 좀 그분들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고 네, 그랬었습니다. 일단 면접관에 들어가시면 앞에 아크릴판이 되게 두껍게 있고 기스가 되게 많이 나 있어서 면접자분들 얼굴을 잘 볼 수가 없어요. 아마 그분들도 저를 마찬가지로 잘 보실 수 없으실 텐데 저는 오히려 대화할 때 눈을 좀 마주보고 하는 타입이라서 좀 그게 좀 어렵기는 했어요. 저를 어필을 하고 싶고 제 눈빛을 쏘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까 그렇긴 했는데 그래도 그 압박 면접 저처럼 당하신다고 해서 너무 당황하지 마시고 이분들이 나를 뽑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좀 끝까지 밝게 웃으면서 당황하지 마시고 차분하게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긴장하고 압박당하면 제가 이제 머리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입으로 딱 답변하는 게 있어서 사실 그게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이제 주변에 이제 물어보고 정보를 찾아보니까 답이었어요. 그게 답이 맞는데 그분은 오히려 압박을 하고 싶어서 그게 그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당황을 해도 좀 이렇게 말이 먼저 나가는 그런 게 있어서 그래도 웃으면서 끝까지 답변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네. 저는 한 5년 정도 영양사로 근무를 하다가
쉽지는 않았지만 결심을 하고 퇴사를 하기로 했거든요. 근데 다른 분들도 보면은 영양사로 출신이신 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본인한테 조금 어느 정도 여유를 주고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합격 수기 중에 제가 좀 마음에 새기면서 공부를 했었던 게, 오늘 하루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합격할 이유는 충분하다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그걸 보면서 매일매일 그래, 내가 오늘도 독서실 나가야지, 포기하지 말아야지 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완주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저는 병일 선생님이 호통 치시면서 가르쳐 주셔서 독서실에서 공부하다가 혼자 피식피식 웃기도 하고 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그 모습이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재미있고 귀엽게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너무 좋았고, 그리고 답변을 달았을 때 정말 새벽까지도 늦게까지 답변을 달아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했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 장미 선생님은 진짜 매번 법률 같은 거 개정되면 그때그때 가르쳐 주시려고 노력해 주셔서 정말 성실을 함의 그 자체신 것 같아요, 장미 선생님은. 그래서 정말 너무 두 분께 감사했고, 두 분 덕분에 좋은 결과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네.